자, 광합성 단원 마무리하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푸는 문제는 자, 수업 시간에 조금 변형돼서 다시 시험을 볼 거고, 자, 그 모든별로 가장 평균적으로 많이 맞춘 모둠한테 자, 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식물세포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명칭을 각각 써보자. 자, 명칭은 이제 다 알겠죠? 자, 간은 자,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는 고등학생이 돼서도 세포의 구조를 할 때 꼭 나옵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봉지에 안에 봉지를 집어넣는데 그 안에 봉지가 더 큰 봉지인 거예요. 그러면 안에 있는 봉지가 쭈글쭈글하게 넣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자, 봉지가 두 개란 뜻은 막이 두 개인데 그 막 중에 안쪽에 있는 막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찌글찌글어 있는 구조. 그래서 자,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자, 나는 자, 중심인 핵이 되겠고, 자, 다는 액포, 라는 안쪽에 있는 막인 세포막, 자, 마는 바깥쪽에 있는 식물세포에만 있는 단단한 막인 세포벽, 바는 자, 엽록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구조의 기호와 명칭을 써보자. 엽록소가 존재하면서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인 곳은 자, 그렇습니다. 엽록체가 됩니다. 자, 두 번째, 다음 설명 중에 옳은 것은 O, 틀린 것은 X표를 해보자. 자, 하나의 뿌리털은 여러 개의 세포로 되어 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X입니다. 하나의 뿌리털은 하나의 세포가 변형돼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2번, 쌍떡잎 식물은 형성층이 있어 부피 생장을 한다. 자, 맞는 말이 되겠죠. 외떡잎 식물과 다르게 쌍떡잎 식물은 형성층, 즉 물건과 체관 사이에 있는 형성층이 있기 때문에 부피 생장을 합니다. 자, 세 번째, 기공을 이루는 공변세포에는 엽록체가 있다. 자, 그렇죠. 공변세포는 엽록체가 있기 때문에 기공의 출입을 엽록체에 있는 엽록체에서 광합성을 통해서 기공을 열었다 닫았다 해줍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자, 3번 문제. 식물체의 구성 단계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작은 단계에서 큰 단계 순으로 나열해보자. 자, 그러면 자, 가가 세포니까 가는 세포. 자, 나는 잎이니까 아마 그렇죠. 기관이 되겠죠. 자, 다는 하나의 식물을 얘기해주니까 개체, 라는 조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는 가라 나다가 되겠죠. 자, 4번. 자, 그림은 잎의 단면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에 의해 청람색으로 변하는 물질이 들어있는 부분의 기호와 명칭을 모두 써보자. 자,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이라는 것은 식물이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낸 자, 포도당이 나중에 녹말로 바뀌게 되는데 그 녹말과 반응해서 색깔이 청람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광합성을 하는 장소를 즉 엽록체가 있는 곳을 물어보는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답은 나. 자, 그 울타리 조직과 자, 다 해면 조직과 그 다음에 마 공변세포 세 가지가 됩니다. 자, 5번째 문제. 다음은 미를 이용해서 이산화탄소의 농도와 빛의 세기에 따른 광합성량을 상대값으로 측정한 것이다. 자, 위 자료에서 밀의 생장이 최대가 될 때의 이산화탄소 농도와 빛의 세기를 써보자. 자, 광합성량이 상대값으로 측정한 건데 2.3에서 점점점 올라가고 이산화탄소 높아질수록 자, 빛의 세기도 중에서는 6이었는데 이산화탄소가 높아지니까 점점 높아지고 자, 그러다 일정해지죠. 자, 빛의 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최대일 때는 광합성을 가장 많이 한 때니까 이때가 되겠죠. 자, 이때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0.2, 자, 빛의 세기는 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이산화탄소 농도 0.2, 빛의 색이 강입니다. 자, 6번. 적색 식용색소를 탄 물에 꽂아 두었던 쌍떡잎 식물의 줄기를 가로로 잘라 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 붉게 물든 부분에 색칠해보자. 자,
선생님이랑 같이 관찰했던 실험 중에 우리는 샐러리라는 것을 통해서 관찰을 했습니다. 쌍떡잎 식물의 대표적인 샐러리로 관찰해 봤는데, 샐러리의 붉게 물든 부분은 자, 어디일까요? 자, 여기 보면 이 안쪽이 물관이고 바깥쪽이 채관이고 사이에 띠를 두른 것은 형성층입니다. 선생님이 설명할 때 자, 물관이 중요한 이유 중에 우리가 음료수를 긴 빨대로 먹어봤을 때 조그만 구멍이 생겨도 물이 빨리 올라가는 게 되게 힘들었죠. 자, 그 이유는 물이라는 것은 중력을 거슬러서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물관에 상처가 생기면 구멍이 생기거나 아니면 막히게 돼서 물이 올라가는 게 어렵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안쪽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그래서 물에 꽂아두었던 줄기이기 때문에 물에는 색소가 들어있고 빨갛게 색소가 물든 부분은 물관이 되겠죠. 그 부분은 자, 안쪽 부분이 됩니다. 자, 다음 7번. 오른쪽 그림은 빛이 있을 때 식물에서 일어나는 광합성과 호흡을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는 각각 어떤 물질인지 써보자. 자, 가는 자, 물 플러스 가. 자, 이게 자, 두 개가 만나면 광합성을 해서 포도당과 뭐를 만든다. 자, 광합성의 재료를 물어보는 게 되겠죠. 그러면 광합성의 재료는 뿌리를 통해서 들어오는 물과 잎의 뒷면에서 들어오는 이산화탄소가 되겠죠. 자, 그러면 물과 이산화탄소로 식물이 만드는 것은 포도당과 뭐가 될까? 자, 사람이 숨을 쉴 수 있게 만드는 산소가 됩니다. 자, 그러면 2번. 오랜 기간 동안 빛의 세기가 약해서 광합성량보다 호흡량이 많다면 이 식물은 어떻게 될까?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식물이 광합성을 하는 거는 자신의 양분을 만들기 위해서인데, 자, 반대로 호흡이라는 것은 자기가 만든 양분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사람으로 따지면 광합성은 음식물을 먹는 거고 호흡은 먹은 음식물을 소비하는 겁니다. 그러면 먹는 양보다 소비하는 양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치. 생장을 못하고 크지 못하고 말라가면서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광합성을 통해 만들어진 포도당이 호흡으로 모두 분해되고 남은 포도당이 없어서 죽거나 생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8번. 자, 달걀 잎의 뒷면 표피에 있는 기공을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중에서 어떤 상태일 때 증산작용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는가? 자, 증산작용은 빨래를 말리는 조건과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기공이 가는 열려 있고 나는 닫혀 있습니다. 그러면 증산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구멍을 통해서 물을 더 빨리 내보내야 되는 건데 당연히 가가 훨씬 더 활발하게 일어나겠죠. 열려 있으니까. 자, 그렇게 판단한 까닭은 기공이 열리면 증산작용, 즉 물이 식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증산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자, 9번. 자, 다음은 식물을 옮겨 심을 때의 방법이다. 넓은 부위를 흙이 붙어 있는 상태로 파며 흙과 함께 뿌리가 있는 부분을 새끼줄로 감싼다.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식물을 옮겨 심는 것을 본 적이 있을 텐데요. 자, 옮겨 심는 까닭은 자, 무엇일까요? 자, 만약 이게 없다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 이동하면서 바닥에 닿고 그 다음에 부딪히고 하겠죠. 자, 그러면 뿌리털 손상이 생깁니다. 자, 뿌리털은 식물이 물을 흡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손상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감싸줍니다. 자, 10번. 철수는 광합성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그림과 같은 실험 장치를 준비하였다. 자, 위 장치를 이용해서 빛의 세기가 광합성에 끼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설계해보자. 자, 이 실험은 자, 빛의 세기가 광합성에 끼치는 영향이기 때문에 전등이 가까이 가면 빛이 세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리를 줄여가면서 1분 동안 검정말 줄기 끝에서 발생하는 기포수를 측정하는 실험으로 설계하면 됩니다. 자, 11번. 자, 다음은 영희가 식물을 재료로 설계한 실험이다. 같은 종류의 식물을 그림과 같이 장치하여 햇빛이 잘 비치는 곳에 둔다. 자, 1시간 간격으로 시험관 속의 물량을 측정한다. 자, 위 실험 결과를 예측해보고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을 써보자. 자, 증산작용을 실험한 것인데
잎이 많이 달린 줄기가 시험관 속의 물이 양이 더 많이 줄어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잎의 뒷면에서 증산작용으로 물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12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2cm 정도 자란 강낭콩의 뿌리에 일정한 간격으로 눈금을 그은 다음 어두운 곳에 두었다. 3일 후 이 뿌리가 자랐을 때 눈금 사이의 길이가 어떻게 될지 생각해보자. 또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과학적 근거를 들어 설명해보자. 자, 이거는 좀 복잡한 문제인데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정답은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뭐냐면 첫 번째 끝부분에서 첫 번째 눈금 사이와 두 번째 눈금 사이 부분만 길어지고 나머지는 일정합니다. 자, 왜냐면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식물도 길게 자라는 부분이 있고 넓게 자라는 부분이 있는데 길게 자라는 부분을 담당하는 생장점이 자, 뿌리 끝 바로 위에 있습니다. 자, 뿌리 끝에는 뿌리 골무라고 하는 부분이 보호를 해주고 있고 그 위에 생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자라게 됩니다.